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의회 독재를 실감케 하는 이 소식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대법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을 엄정히 판결하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사 면전에 대고 대놓고 판결을 지시한 것은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은 수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당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정권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의 귀태로 표현하며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저작거리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이기도 한 강윤석 변호사가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아침 대바람부터 강 변호사의 아내와 자녀가 있는 집으로 들이닥쳐 아침 식사로 빵을 먹고 있는 강 변호사를 끌고 갔고, 강 변호사는 식빵을 단 2입밖에 먹지 못한 채 장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9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성한 소식과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가 실감나는 어제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개정 공수처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토론 한 번 없이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 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5.18 처벌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물론 재개의 강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 경제규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몰아치기로 통과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철야 농성, 피켓 시위 등으로 거세게 반발했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수처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 5명으로 바꿔 처장 선임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야당의 거부권 때문에 공수처가 정권 입맛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던 여당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리수이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안보 공백을 초래할 국정원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대북전단 금지법, 5.18 처벌법 등 다른 주요 쟁점 법안들도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더기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전쟁의 디데이로 잡은 오늘 핵심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단독 처리하고 만다면 이날은 한국 정치사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저들은 그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 정권을 잡으면 그들이 꿈꿔왔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정말 우리들의 삶과 무관할까요? 이미 수적 우위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저 나라님들이 할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신다면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단은 정말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이 곧 국정의 근간이 되는 모든 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백지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은 각각 49.9%와 41.5%로 8.4%포인트 차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21대 총선의 승리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점을 망각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일련의 입법 폭주가 자신들의 지지층들을 달래고 결집시키기 위해 또는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굳히기 위해 하는 짓거리라면 이건 비열하기 짝이 없고 또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저들의 머릿속엔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는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물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저들의 폭주를 막아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여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급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 여럿 노출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노출하고 말았는데요. 국회 법사위는 어제 오전부터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9시에 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안건 조정위 회의에서는 법력권이 수를 앞세워 손쉽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 조정위는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가 있는데 법력권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별다른 논의 없이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안건 조정위 회의를 공개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무시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안건 조정위에 참여한 법력권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회의실에 있던 취재진은 쫓기듯 현장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언론의 출입이 통제된 것이죠. 자,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느냐, 무엇이 두렵냐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씨알이도 안 먹혔습니다. 이처럼 안건 조정위는 위원장을 지정하는 문제와 첫 번째 안건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민주당 측에서 갑작스럽게 개정안 의결을 진행해 순식간에 안건이 통과가 됐고 표결 방법은 21대 국회 들어서 자주 보는 거수가 아닌 기립이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 조정위원 6명의 구성은 제1원내교섭단체 3명과 그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회 수를 갖게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일찌감치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친민주당 인사로 조정위원 구성을 마쳤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참여한 조정위원은 김도읍, 유상범 의원 등 2명입니다. 즉 안건 조정위 의결 종족수가 총원 3분의 2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이 안건 조정위에서 개정안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안건 조정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오전 11시 4분쯤 곧바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회했고 이후 민주당은 7분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위원장석에 앉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안건 조정위에서 논의가 모두 종료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강제 종결했습니다. 그 전날 문재인의 사실상의 오더가 있고 난 뒤 이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지들이 말하는 개혁 입법을 서두르다가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부처 관계자의 자리 이동을 요구했다가 비용 추계 절차가 일부 빠진 것을 알고 뒤늦게 의결했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생략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게 적법한 것이냐, 이게 민주주의냐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민주당은 법사위 의결 직전에 5.18 왜곡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낮췄습니다. 애초 국민의힘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어제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7년 이하로 그대로 통과시킨 건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낯뜨거운 장면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들끓는 민심과 우려를 무시한 채 거대 여당의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가 또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기습 처리를 주도하는 곳은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법사위인데요.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겠다고 횡포를 부를 때부터 애초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당의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를 막을 야당의 힘은 절대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민주당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라며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만큼 입법 폭주 전국에서 103석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총선 대패 후유증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데요.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적의원의 5분의 3, 즉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되고 24시간 후 표결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 174명, 열린민주당 3명, 민주당 탈당 무소속 4명만 동의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 답답한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할 듯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공수처, 5.18, 대공수 사건 등등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존폐의 갈림길에 선 기업들을 더욱 조이는 이른바 기업 장악 3법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아래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8석의 상임위원장직을 독차지한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태에 경의를 표해야 할 정도인데 사실 국민의힘당이 이 법안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게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기업 장악 3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희한하죠? 집권 여당이 이익을 챙기려는 듯한 법안은 꼭 찬성을 하는 김종인 할아버지이십니다. 재계는 여당 단독으로 기업을 장악하는 3법이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개떡 같은 소식은 김자율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였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3법 개정안을 표결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전체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불이 나게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이는 회의를 마친 후 지난 법안 소위에서 논의했던 내용대로 의결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장악 3법이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되고 각 상임위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주도로 기업장악 3법이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진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경제 관련 6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공산당 같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 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재계가 이례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력을 취약하게 하고 지배구조를 흔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사위원은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을 겸하기 때문에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 투기 자본이나 경쟁사 측 인사가 감사위원이 되면 경영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룰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네들만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지네들 손아귀에 넣고 일일이 감시하려는 듯 사내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을 3%씩이나 하는 것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경영권이 침해당하게 생기고 경쟁사가 우리 회사 감사위원이 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장들 모두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입니다. 이러다가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떠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나라가 거지꼴이 돼도 민주당 지네들만 잘 살면 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거말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어제였던 8일 윤호중이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속개하자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윤호중 뒤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 제창을 이어가는 중에 윤호중은 속전속결로 상법 개정안 표결과 가결 선포 등을 처리했고 이후 잠시 정회했습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한 윤호중은 야당 의원들에게 이것은 엄연한 의사방해 행위라며 지난해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중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될 여러 의원님이 재판을 받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법원 행정처장님이 계시니까요. 이런 행동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트트랙 사건 엄정하게 법원에서 판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우리 당의 독재 권력에 대항하고 있으니 판사들이 이들을 다 집어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현직 대법관이기도 한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에게 직접 대놓고 한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월권 행위이죠. 판사들의 판결은 윤호중 권한 밖의 일인데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말을 할까요? 조재현 대법관도 어처구니가 없었나 봅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윤호중 발언에 답변 없이 듣고만 있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판사를 사찰한다 어쩐다 하는 자들이 판사에게 그것도 대법관에게 판결 지시까지 내리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입법부와 사법부 역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 대통령의 연설문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중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자회사에 거액을 송금하는데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의 씨가 당을 지난해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사전에 대한민국이 안전에 기여된 검찰국에 대해 2010년 6월 대통령이 7대 기여는 한장 자유한국회 알사탕 소지에 있는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금 포털라인에서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오늘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제적위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당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죠. 다시 말해 당시 야당이야 뭐 그렇다 쳐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저 62표만 나오지 않았더라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필요도 없었는데 이 점이 두고두고 탄핵 찬성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대한민국 우파들은 대단한 결집력을 보여주며 매주 광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이젠 대통령 탄핵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잊혀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제 탄핵을 거론하는 유튜브 방송들도 많이 없는 실정이죠.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아마도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지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반드시 이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 또한 역사 속 죄인이 될 테니까 말이죠. 요 며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예고와 관련해 좀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당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시점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안주 올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 노력에 대해서 다 같이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비대위원은 내년 4월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30대와 40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사과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자신이 일조한 것에 대한 반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오늘 대국민 사과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한 날과 겹쳐 사과 시점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3선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지금은 대여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사과에 찬성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우선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가 김 위원장 사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계획과 관련해 지금도 지나치게 늦었다며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절한 반성과 심폐족 선언은 9월 정기국회 전에라도 했어야 했다고 썼습니다. 한편 김종인 사과와 관련해 탄핵 찬성파들도 만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당을 민주당에 문재인 당에 갖다 바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호 상임고문은 김 위원장은 사과 못하게 하면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겠다며 당을 협박한다며 그만둬야 한다. 김 위원장은 사과할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도 보수가 분열하면 누가 좋아하나라며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이제는 서로 화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시기는 연기됐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만약 김종인이 사과를 한다면 제가 현장으로 달려가 사과 열박스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귀태는 귀신 귀자에다 태아 태자를 써서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2013년 국회 브리핑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귀태라는 말을 써 논란이 되었는데요. 누군가 꼭 이 말을 대갚아 주길 바랬는데 결국 민주당의 귀태라는 말을 되돌려줬습니다. 그 주인공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재배만 불리는 이 혁명 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발끈했는데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권 방송으로 빛을 봤던 배 의원이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국민들을 모욕한다며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 촛불혁명으로 일어나 시작되었다는 걸 잊었냐며 배현진 의원을 향해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진해당 홍익표가 귀태 발언을 했을 때 어딘가 짱 박혀 있었던 애들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자산 운용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이 검사술접대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를 일체 누락시켰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의 비위를 받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무마했다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 50여일간의 수사 결과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사술접대 은폐 및 여권 표적 수사,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즉 김봉현의 말이 거짓이라는 건데 김봉현의 말만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인들은 일제히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면담과 조사 과정에서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검사들과 담당 부장, 차장 검사도 검사 술접대 관련 제보나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권 정치인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를 통해 강기정 청와대 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 접촉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적극 진술한 뒤에 추후 만기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토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 직후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김옥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검찰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가 수리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김 차장 검사의 의원 면직 제한 사유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사실을 확인해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가 사표 유보를 결정한 이유는 김 차장 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가 차려놓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듯합니다. 윤 총장 측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뺏으려다 몸싸움을 벌인 후 응급실에 누워있는 쇼를 선사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 왠지 미래의 피의자들을 한자리에 집합해놓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마치 윤 총장이 니네들 징계위에 나와서도 추미애한테 유리한 말만 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윤 총장 측이 이들을 증인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강혜국 기자가 증인 채택 여부와 윤 총장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8일 오후 추가 증인 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며 한동수 감찰부장, 이성윤 지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를 9일 증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완규 변호사는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전반, 그리고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윤과 정진웅 증인 신청 관련해선 추 장관 주장대로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 전문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이 수사방해에 해당되는지 당시 수사총 책임자와 주임 부장검사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에서 결정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심의기일에 징계위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윤 총장 측에 전달한 바 있는데 워낙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는 법무부여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해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중국 공산당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8일 가로세로 연구소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경찰관 3명이 강용석 변호사 자택에 들이닥쳐 아침 식사 중인 강 변호사를 연행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이번 명예훼손 수사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고발된 혐의 중엔 가로세로 연구소는 문재인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문재인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사진이라고 설명했는데 사진 속 인물은 이만희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만희가 아닌 다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정방송했습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생방송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기 마련이죠.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죄가 될 수 있겠지만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즉각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당사자인 이만희가 아닌
문재인도 아닌 민주당 측이 마치 문재인을 대신하듯 문재인 변호인들처럼 고발한 것은 개인적으로 어제 벌어진 국회 상황보다 더욱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의 전횡을 방지해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삼권 분립이 명확한 나라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각 기관이 상호간 견제를 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에 속해 있는 행정부 일까지 도맡아 하고 사법부까지 조종하려 든다면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통치 조직 원리는 깨져버리고 이는 바로 독재 국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좌파들은 왜 이렇게 명예에 집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거의 다 명예훼손입니다. 없는 것들이 더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저도 며칠 전 정경심이 고소한 명예훼손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체포하기 전에 제가 제 발로 가서 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만 정경심 남편은 서울대 동문이 뽑은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에 2번 연속으로 뽑힌 주제에 자꾸 그렇게 고수를 남발하면 서울대학교 동문들은 조국 니네 부부를 더욱 부끄러워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더욱이 조국은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며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어서 고소했나요? 아니면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이자 현직 대학 교수인 정경심이 공적 인물이 아닌가요?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이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말한 조국. 본인이 제멋대로의 검증을 받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강용석 변호사 보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는 경찰 출석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 조사를 위해 진술을 듣고자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 변호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정오쯤부터 오후 7시까지 약 7시간 진행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방송했던 내용이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혔다면서 문재인 정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인정됐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국회의원의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서 구금해놨다며 댓글 달면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김포공항과 일본 하네다 항공 노선 운항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중국 칭다오와 김해공항 노선은 허용해 중국 공산당의 속국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검역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 입국 일원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최근 부산 김해공항, 중국 칭다오 등 일부 노선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소식통은 일본의 제안을 받고 방역당국과 논의 중이지만 최근 재확산세가 심해져 당장 김포와 하네다 간 노선을 재개하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본행 노선 재개가 쉽지 않으면 중국 노선도 쉽지 않아야 하는 게 맞겠죠. 코로나가 재확산했으면 일본과 똑같이 중국 노선도 당장 중지하는 게 맞는 거죠. 친중 반이라면 문재인 정부 니네한테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라도 나오니까 이러는 거겠지만 일본에서는 소규모 여행도 재개하자는 입장을 우리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가이드가 방역 책임을 지고 대형 버스에 10명에서 20명만 태워서 공항과 관광지 그리고 호텔만 다니는 방식의 여행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항 노선도 터주지 않는 마당에 여행은 더욱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코로나가 만들어진 중국에서 온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해 사방팔방 전국 방방곳곳을 활개치고 다니는데 말입니다. 8일 오후 3시쯤 청와대 앞 거리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아노 학원장 A씨가 길가에 세워진 트럭 위에서 낡은 피아노를 치는 소리였는데 이 연주는 문재인 정부에 항의하는 1인 시위였습니다. 수도권 음악학원과 교습소 교사 30여 명은 번갈아 가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학원 강제 휴원 전면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이날은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수도권 학원들에 3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이지만 정부는 유독 학원에 대해서는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원에서 대면 수업이 금지됐고 온라인 강의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음악 수업은 온라인 강의가 어려워 음악학원 교사들은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고 정부의 조치를 편파적인 탁상 행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지난 2차례 강제 휴원에 동참하며 희생한 결과가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인 학원에 대한 생존권 박탈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온 19년차 음악학원장 박모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연습할 숙제를 신경 써서 내줬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크다고 했습니다. 방 씨는 학원은 작년 말 원생이 80명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지금은 25명이다. 대출 4천만 원을 받았지만 월 200만 원인 임차료를 낼 수 없어 300만 원 밀려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교사들은 식당, 술집, PC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업종은 영업을 허용하면서 소수의 인원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 학원에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학원을 유흥업소와 동급으로 취급하며 사교육 자체를 사회 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봐주는 곳이 바로 학원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음악학원 원장으로서 공감이 참 많이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도 계시지만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곳저곳 여러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들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피해는 학원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학원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원장들은 물론 강사 선생님들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겠죠. 추운 날씨에 피아노 연주하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답답하면 피아노 운반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런 시위를 했을까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방침에 화가 나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 수장이 부정선거 소송과 관련한 쟁점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 대선의 승자가 선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 존 래트클리프 미 정보국 국장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트럼프 법률팀이 제기한 문제들은 법정에서 심리를 거쳐야 한다며 전례 없는 우편투표 증가로 인한 결과에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보국 국장은 최근 며칠간 쏟아져 나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언과 증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개표소에서 투표 당일 선거관리원들이 참관인들을 내보내고 검정색 테이블보로 숨겨놨던 여행용 가방을 꺼내 개표 작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이런 것들은 수사가 필요한 선거 사기의 문제이며 개인 혹은 한 집단이 아닌 전국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앞으로 이틀 뒤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사건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됐다. 앞으로 며칠간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선거는 완전히 조작됐다. 국가의 망신이다 라며 마치 제3세계 국가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세계 국가는 부정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의 케빈 알센하이머 판사는 미시간에서 사용된 도미니언의 전자개표기 20여 대에 대한 트럼프 법률팀의 감사를 허용했습니다. 알센하이머 판사는 미시간의 한 유권자가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관위가 컴퓨터를 어디론가 빼돌려도 보고만 있는 대한민국 대법원과는 참 많이 비교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공수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여러분도 이 광경들 보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민주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정권을 가져와서 지네가 만든 법에 지네가 역으로 당하는 날을 고대해 봅시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